오늘은 중국이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도 탈락한 기념으로 중국 축구가 개판인 숨겨진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중국 축구 대표팀이 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나 기사를 통해 부정부패, 허술한 유소년 시스템, 연봉 거품 등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중국 대표팀이 월드 클래스가 아닌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아시아에서조차 쩌리인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비교적 언급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해결책도 알려드릴 생각인데요. 그건 바로 그들의 처참한 수준에 맞지 않는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한국인 감독을 모셔가야 합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중국 선수는 뛰어나지만 감독이 못난 탓이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 선수들의 레벨이 뛰어나지 못한 만큼 기초부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알려주고 팀 스피릿을 심어줄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유치원생한테 수학을 가르치려면 미적분 같은 거 말고 사칙연산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A매치만 109경기를 소화한 중국 축구대표팀의 레전드 가오린 선수는 과거 중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마르첼로 리피 감독에 대해서 리피 감독은 대학 교수 같았지만 우리는 고등학생 수준이라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인터뷰를 남긴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가오리는 과거 광저우 헝다와 함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누비며 국내 팬들에게도 꽤나 알려진 인물입니다. 즉,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실력자조차 전술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유럽 출신 감독들은 선수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는 전제하에 전술을 짜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 결과 설령 좋은 전술을 짰다고 해도 선수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 안 그래도 부족한 실력조차 100%를 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 감독들은 선수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주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박항서 감독님은 선수들이 자신의 지시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직접 선수들이 하는 훈련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신태용 감독님은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체력 단련부터 시켰습니다. 김판공 감독님도 체계적인 전순 훈련 체계를 만들고 그걸 꾸준히 선수들에게 설명하고 연습시키며 말레이시아 축구대표팀의 팀워크를 향상시켰습니다.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 맞추다 보니 응웨나인 듯 프라타마란, 쿠자이미 피에처럼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인재를 새롭게 발굴하는 효과도 있었죠. 그리고 때로는 친근하게 또 때로는 엄격하게 선수들을 대하며 선수들과의 유대감을 쌓음과 동시에 그들의 충성심도 끌어올리는 한편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팀을 위한 희생을 강조하며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책임감을 가르쳐주기도 했고 복잡한 전술보다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빠르게 역습하는 다소 단순하지만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인 한국식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비록 올드스쿨 스타일이긴 하지만 선수 하나하나의 실력이 떨어지는 팀이 성과를 내기에는 이만한 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특히 큰 효과를 본 것은 바로 베트남 대표팀인데 덕분에 아시안게임 4강과 아시안컵 8강 등의 굵직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성공을 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한국인 축구 감독을 고용해 한국식 축구를 구사하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따라서 제가 중국 축구협회장이라면
당장 한국인 감독을 고용하여 밑바닥부터 다지게 할 겁니다. 특히 중국 선수들의 신체 조건은 아시아 전체에서도 최상위권이라 더더욱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게다가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리그를 희생시켜야 하는 조기 소집이나 장기 합숙을 자주 실시하는 편인데요. 이 역시 선수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팀워크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뛰어난 한국인 감독들과 매우 궁합이 좋습니다. 실제로 박항서 감독님 역시 2019 동남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무려 5주 동안 장기 합숙을 진행한 뒤 금메달을 땄죠. 따라서 중국 축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빠르게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한국인 감독을 데려와 한국식 축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술적 역량도 최고의 수준이면 좋겠지만 하나하나 열정적으로 가르쳐주면서 팀워크를 극대화시키는 감독을 데려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중국 축구협회도 이런 생각이 없진 않았는지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2024년 초에 한국인 감독 선임을 시도해보기도 했는데요. 보아하니 이번 최종 예선의 부진으로 조만간 감독이 또 잘릴 것 같은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한국인 감독을 선임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테리마카스.